19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하원 진출을 노렸던 로버트 한 후보가 기성 정치인인 지미 고메즈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충성과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LA 일대 개발 열풍이 불면서 2010년 이후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에 새로 들어선 거주 유닛의 수가 2만여 채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자녀를 4년제 공립대학에 보내려면 부모들은 연 1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19년 만에 한인으로 연방하원 진출을 노렸던 로버트 한 후보가 기성 정치인인 지미 고메즈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로버트 한 후보는 이번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연방하원 34지구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로버트 한 후보는 13,108표, 39.88%의 득표율을 기록해 19,761표로 60.12%의 득표를 보인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패배하며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개표 초반 우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결국 선거 당일 투표에서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고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또 타민족 커뮤니티에서 한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됐고 굉장히 우리가 6월 6일 결선까지 간 것만 해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놀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 자금 규모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프리미엄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별 이익, 스페셜 인트리스트 돈이 고메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바람에 리소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확인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모멘텀을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이 출마를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을 해갖고 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정치적 신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꼭 지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연방하원 34지구에 등록된 30만 2,652명 중 10.86%인 32,86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지역구에 예상되는 한인 유권자 4만 5천 명의 참여가 현실화됐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공식적인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된다고 LA 선거관리국은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패했지만 한인 정치력 신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선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울 삼아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력 신장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태국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 34지구 하원 의원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진 만큼 기반이 없었던 로버트 한 후보에게는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탄탄한 기반을 다진 기성 정치인을 상대로 이만큼 선전한 것은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버트 안의 이번 선거는 가장 이 선거의 승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도전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좋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장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는 You are the winners. 진짜 딴 커뮤니티 다 놀랬습니다. LA에서 놀랬습니다. 그 DC에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도 투표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게 진짜 큰일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계와 학계 그리고 한인 언론인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한인 사회에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의 롤 모델을 보여준 것은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연방 하원 34지구 한인 유권자들 중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센트마다 우리가 몇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 얼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선거 1지구에는 얼마고 우리가 얼마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선거가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아가 젊은층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인 사회 정치적 신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툴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도전으로 남게 됐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충성과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풀린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로 간주되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비화될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됐던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이 입을 열면서 워싱턴의 정치적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 내일 열릴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증언을 하루 앞두고 모두 발언을 통해 폭로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요구로 상원 정보위원회가 청문회 하루 전날인 오늘 공개한 7쪽짜리 모두 발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을 압박하는가 하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은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경질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6명과 함께 회동을 하다가 코미 전 국장과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다른 이들을 내보낸 후에 마이클 플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이 사건을 그만 내버려 두기를 플린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은 백악관을 나오자마자 메모로 기록한 후에 FBI 간부들에게 대통령이 플린에 대한 수사를 드롭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이런 폭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독대에서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기록한 코미 메모가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 앞서 코미 전 국장은 1월 27일 백악관에서 단둘이 저녁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수차례 충성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 모두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넉 달 동안 직접 만난 3번, 전화 6번 등 모두 9차례나 자신에게 접촉해 여러 가지를 요구했으며 1월 초 뉴욕 트럼프 타워 브리핑 때부터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FBI의 레터 컴퓨터에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 이러한 폭로가 내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식 증언되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사법방해로 간주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를 가속화하며 탄핵 국면을 재촉할 수 있어 정치 허리케인으로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보호를 위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했다고 미국인들은 다수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2일과 4일 성인 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2%가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9일 코미 해임 결정이 미국을 위해 좋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응답도 56%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이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 일대 개발 열풍이 불면서 2010년 이후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에 새로 들어선 거주 유닛의 수가 2만여 채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데일리 뉴스가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rentcarpet.com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LA 다운타운 지역에만 35개의 신축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총 7,551개 유닛이 새로 건립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아파트 신축 유닛 밀집도라고 이 사이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의 경우 약 63%가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10년 동안 LA 다운타운에서 60여 개의 크고 작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10년 사이에 총 64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인타운에 이미 시작됐거나 계획된 재개발 주거용 프로젝트만 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자녀를 4년대 공립대학에 보내려면 부모들은 연 1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정보회사 고뱅킹 레이트가 각 지역 물가와 입시정보기관 칼리지보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의 4년제 공립대학 평균 학비는 9,350달러로 부모들은 지출과 저축을 적절히 하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연간 10만 6,770달러 82센트의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이는 12만 6,454달러 40센트를 기록한 하와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이란 지역 물가를 기준으로 가계 예산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선택 지출, 20%는 저축이 차지하는 50, 30, 20 룰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각 지역 평균 학비를 대입시켜 적정 소득을 산출한 것이 바로 자녀를 4년제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비만 따지면 전국의 주별로 볼 때 중간 이하이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비롯한 필수 지출이 많기 때문에 벌어야 하는 소득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류현진이 다시 선발전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신시내티 레즈 출전이 확정된 것입니다. 데이브 로버스 다저스 감독은 오늘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이번 주말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확정 발표했는데 리치 힐, 알렉스 우드, 그리고 류현진이 세 경기에 차례로 등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을 기록한 류현진은 5일 쉬고 일요일 낮 1시 10분에 시작하는 레즈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라디오 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이 경기를 한국어로 단독 생중계합니다. 한인 청소년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는 미주 한인 정신사관학교가 설립됩니다. 미주 한인재단은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LA 한국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김성웅 미주 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은 차세대들에게 숭고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전수하고 역사교육과 전통문화교육, 그리고 정체성 확립교육 등 한민족 뿌리교육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인 미주 한인 정신사관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정체성을 우리가 좀 이제 키우고 또 우리 한국의 얼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스프릿 아카데미를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정말 후손들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지킬 수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역사교육, 그룹별 봉사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UC 리버사이드의 장태한 소수인종학교 교수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서게 됩니다. 유니폼과 모자 등을 포함해 연회비는 $100입니다.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에서 발생한 경찰 공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노틀담 성당 밖에서 해머를 휘두르면서 순찰 중인 경찰을 공격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경찰을 공격한 남성은 이것은 시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외쳤다고 밝혔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경찰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공격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단체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격범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국가 IS에 충성을 서약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공격범은 알제리 태생의 40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을 이용해 ATM 기계를 털려던 남자가 경찰에 수배됐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경찰은 범인이 은행이 문을 닫은 새벽 시간에 도난당한 건설용 크레인으로 ATM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돈을 훔쳐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10,000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은행을 털려던 범인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알케이디아에 있는 한 리코스토어에 공작새가 들어와 동물보호국이 출동하고 기물이 파괴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알케이디아에 있는 로얄 리코스토어에 공작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새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술병을 깼습니다. 다급한 종업원이 911에 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동물보호국 직원들이 포획에 들어갑니다. 결국 공작새는 잡혔지만 가게 주인은 수백 달러의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알케이디아시는 1900년대 초 인도에서 공작새를 많이 수입해 풀어놨고 현재는 보호 대상 동물이기 때문에 다치게 하거나 잡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해 6월은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공통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달입니다. UN 차원의 세계 환경의 날은 44회째고 한국의 환경의 날은 2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세먼지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UN 인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UN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제44회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자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자연을 소중히 아끼며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국은 1996년에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 개최와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등 다양한 환경 보존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 비전인 생명과 환경 가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 유엔은 1992년 100개 이상 국가의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환경의 보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은 온실가스에 기인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대도시 스모그 현상과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모두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 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도 한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구촌 모두가 지금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이제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 7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세계 에너지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외교 단절 사태 걱정된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 단절한 것, 뭐 내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참, 이 일국의 정상이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참 역시 대단한 캐릭터임에 분명합니다. 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방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뭐 얼마 전이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을 때 사우디 국왕을 비롯한 주변 아랍권 정상들과 함께 이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 카타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암시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기억하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일반적인 무슬림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슬림들과 일부 극단적인, 우리가 흔히 테러라고 얘기하는 네. 극단적인 세력들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극단적인 세력을 말하는 게 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란이라든가 이런 그 세력이고 그 이란과 뭔가 좀 가까운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카타르 역시 이 굉장히 그쪽으로 위험하다. 분리를. 그렇게 그쪽으로 분리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정상들에게 자신이 카타르를 이미 지목해서 언급을 했었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 얘기들은 다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 네. 이제 나온 얘기들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봐라 이렇게 사우디가 중심이 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이 지금 단결 조치 내렸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덕분에 위험한 국가인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고 그만큼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지금 네.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물론 트위터를 통해서 네. 내 작품이다 이제 한 건데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파, 또 이란이나 카타르가 이슬람의 무슨 파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게 외워놓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수학 공식처럼 자막으로 좀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저걸 참고하시고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런 일들이 진짜 뭐 정말 대통령으로서 업적이라고 볼 만큼 잘한 일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랍권은 크게 봤을 때 사우디가 맹주인 그 수니파 국가들이 있고요. 네. 이란이 맹주인 시아파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수학 공식처럼 좀 외워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니파 국가들과 시아파 국가들이 굉장히 그 뭐 라이벌 의식도 있고 거의 적대시하죠. 적대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우디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시아파 국가들은 눈에 가시 같고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 세력을 약화시켜서 뭐 없애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테러 세력들이 그런 나라들에서 활약하는 것을 암암리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주로 그런 테러 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우디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고 사실 그 미국에서도 그 9/11 그 테러 사태 때도 대부분의 그 용의자들이 사우디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란, 카타르 등 시아파 국가들을 이 테러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하면서 이 카타르에 대한 단결 조치가 큰 업적이고 그만큼 더 안전해졌다고 자랑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단교 조치를 조금 더 제가 여쭤본다면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또 최근에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단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처럼 트위터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것과 맞물려서 나온 얘기가 이 러시아 관련설인데 이 얘기는 또 그 미국 수사 당국에 꺼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는지 미국 쪽에서 그걸 좀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 러시아 관련설을 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카타르 국왕이 5월 30일 날 그 카타르 내에 있는 군사학교 연설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했다. 그것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사우디 등 일부 국가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단교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때 했던 발언들이 뭐 미국을 비판하고 또 사우디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카타르는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그 카타르 국왕이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FBI가 그 페이크 뉴스 나오게 된 배경에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참 여기저기에 그런 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끝난 그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러시아 네. 관련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자면 또 전혀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네. 러시아와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야라고 했으니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배경 같은 거는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그거 내가 만든 작품이야라고 하는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안보에도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간단하게 다시 여쭙다면 외교관계 단절 중동에서 이뤄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거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통수권자로서 이건 좀 위험한 행위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요즘이 SNS 시대인 건 분명하고요. 인터넷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윗을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왜냐하면 트윗이라는 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정작 주변에 있는 핵심 측근이라든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침에 위험하고요. 눈 뜨자마자 막 해버리니까 참모들도 말릴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카타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또 미국을 해치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특히 카타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동 지역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지금 카타르에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카타르는 미국 군사 활동이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인데 그런 카타르가 이 테러와 관계된 국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카타르에 대한 단교 조치가 대단히 잘된 조치고 자기가 배후에서 그런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네. 자칫 카타르 쪽에서 볼 때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어? 그러면 자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당장 테러하려고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걱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중동의 분위기고요. 네. 그런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해진다는 그런 보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자면 즉흥적으로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지금 중동 최대 미군 기지가 있다는 걸 알고나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카타르 단교 사태와
맞물린 그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죠. 부분입니다. 네. 그 작품은 내 작품이다 라고 트위터에서 밝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군 통수권자로서 우려스러운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고도의 전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날이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방해를 자신에게 했는지 그 여부를 내일 아침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여론을 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 7시. 당연히 저희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에서 속보로 계속 전해드릴 것이고요. 내일 아침 9시에는 매일 주영석 기자와 함께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속으로 코너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TV는 RKTV, 라디오는 라디오 코리아 뉴스를 들으시면 세상의 뉴스는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로버트 한 후보 그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연방의회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선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돼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